전자레인지부터 미사일까지 만든 세계 4위 방산업체 레이시언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자타공인 미사일 메이커인 레이시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90년 걸프전으로 이라크가 쓴 스커드 탄도미사일과 미국이 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그리고 스커드를 격추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유명해졌습니다. 토마호크와 패트리엇 모두 레이시언의 제품으로 지금이야 세계 4위의 방위사업체지만 1922년 아메리칸 어플라이언스 컴퍼니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가전제품을 연구하던 곳이었습니다. 첫 제품으로 가정용 라디오 부품을 만들면서 1925년에 회사명이 레이시언 매뉴팩처링 컴퍼니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레이시언이 군 관련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코수염남이 일으킨 2차 대전이었죠. 시작부터 끝까지 항공기가 활약한 2차 대전에서 영국은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개발에 매달렸고, 여기에 레이시언이 개발한 마그네트론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그네트론은 강력한 전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자부품으로 레이더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영국이 마그네트론의 대량 생산을 미국에 부탁하자 미국 정부는 레이시언과 계약했고,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체 마그네트론 생산량의 80%를 담당했습니다. 레이시언은 마그네트론 외에도 시고잉이라는 함정용 수상 탐색 레이더도 개발해 미 해군에 납품했는데요. 시고잉은 미 해군이 참전한 태평양과 대서양에서의 전투에서 큰 도움이 된 만큼 레이시언의 진로는 이때부터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죠. 레이시언은 2차 대전 동안 미국 정부와 군사 관련 계약을 맺은 회사 가운데 71위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1945년 레이시언의 연구원 퍼시 스펜서는 마그네트론으로 음식을 빠르게 데울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에 1947년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인 레이더 레인지 오븐을 출시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직접 판매하던 레이시언은 1965년에 아마나 리프리제레이션을 인수해 판매를 맡기더니 1967년 특허가 끝나자 사업권을 넘겨버리면서 전자레인지는 레이시언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는데요. 이렇듯 레이시언은 군사 분야에서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민간 분야 사업도 진행해왔죠. 레이시언은 2차 대전이 끝나자 회사를 키우기 위해 1945년에 해상안전 장비를 제작하는 서브마린 시그널 컴퍼니를 인수한 후 비행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유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1948년부터 미사일용 유도 시스템을 만들었고, 1950년 1월 이걸 세멘토 라크 미사일에 넣어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라크는 태평양 전쟁 당시 가미카제에 시달린 미군이 이를 막으려고 1945년 3월 백발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델인데요. 라크 개발에 성공한 레이시언은 미 해군의 스페로우-1 공대공 미사일과 미 육군의 미-23 호크 지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맡았죠. 스페로우-1은 1954년부터 F-3D 스카이나이트 전투기가 쓰기 시작했고, 이후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적용한 스페로우-3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됐습니다. 25,000발 이상 생산된 스페로우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사일 만능주의의 중심에 있었고, 1976년부터 개량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는 한층 더 개량된 스페로우가 생산됐는데요. 걸프전에서 이걸 44발 쏴서 30발을 맞췄고, 이 중 19발은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맞출 만큼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최상급이었죠. 스페로우는 이후에도 발전을 멈추지 않았지만 지금은 에임 120 암람에 자리를 물려줬고, 스페로우의 계보는 영국의 스카이플래쉬 공대공 미사일과 이탈리아의 아스피데 공대공 미사일로 이어졌습니다. 호크 지대공 미사일은 1954년 미 육군이 노스롭과 발사대 레이더 화력 통제 시스템 생산 계약을, 레이시언과 미사일 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고, 미군에 이어 한국군도 도입했습니다. 이런 호크는 한국이 최초로 도입한 지대공 미사일로 수십 년간 한국 영공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1959년에 레이시언은 민수용 해상 항법 및 무전기 회사인 아펠코 어플라이드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면서 회사 이름을 레이시언 컴퍼니로 바꿨는데요. 이름을 바꾼 레이시언은 1969년 7월 20일 유인우주선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와 지구를 이어준 송출기까지 만들었죠. 그러던 1991년에 벌어진 걸프전은 레이시언 발사대라 해도 과하지 않은데요.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발사한 스커드를 패트리엇이 요격하면서 미 육군 외에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났죠. 팍3를 포함한 패트리엇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됐고, 레이시언 경영진은 방위산업 코인을 타려고 관련 회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이 시스템스, 1996년 크라이슬러의 방산전자 및 항공기 개조 사업부, 1997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디펜스 시스템 및 일렉트로닉스 그룹을 차례로 먹었습니다. 또 같은 해 휴즈 에어크래프트 컴퍼니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분까지 먹으면서 레이시어는 방산업계의 문어발이 됐는데요. 덕분에 레이시어는 암람,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토우 등 유명한 무기로 명성을 떨쳤죠. 먼저 폭스3라는 발사 코드로 유명한 암람은 스페로우와 비슷한 크기로 스스로 목표를 추적하면서 더 많은 목표를 노릴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스페로우보다 더 똑똑하고 치명적인 암람은 시험 발사에서 80%라는 높은 명중률을 자랑했고 1992년에 첫 격추 전과를 세운 뒤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가성비 높은 무기로 거듭났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암람을 많이 들여온 한국은 암람을 무려 1000발이나 보유했고 수출용 FA-50의 무장으로 고려할 정도로 신뢰하는데요. 그리고 75,000발이나 생산된 매버릭은 걸프전에서 미 공군이 이라크 지상군을 한껏 두들겨 팬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죠. 게다가 매버릭은 1972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업그레이드를 멈추지 않았고 덕분에 21세기까지 잘만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우는 1961년 미국이 소련의 기갑 웨이브를 막기 위해 지상과 공중 가리지 않고 쏠 수 있도록 만든 크고 아름다운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베트남 전쟁 말기부터 오늘날까지 쓰이는 토우는 21세기의 각종 전쟁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했고 2012년에 미군이 6,676발 생산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퇴역은 아직 먼 이야기인데요. 미군은 소련이라는 강대한 세력이 무너지고 군비를 줄이는 흐름 속에서 토우 같은 효자 무기를 버리고 굳이 새로운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였죠. 이런 흐름에 1990년대 들어 레이시어는 과하게 커진 덩치를 줄여나갔고 2000년대에 로봇과 사이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2007년 11월에는 로봇 연구를 위해 사르코스를, 2009년에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BBN 테크놀로지스를, 2010년에는 정보, 감시, 정찰 분야에서 이름을 날린 어플라이드 시그널 테크놀로지를 인수했는데요. 2015년 4월에는 사이버 보안 회사인 웹센스를, 같은 해 10월에는 스톤소프트와 사이드와인더를 인수해 2016년 1월 세 개 회사를 합쳐 포스포인트라는 사이버 보안 회사를 설립했죠. 이런 포스포인트의 직원은 2,000명으로 레이시어 내 자회사 가운데 가장 작지만 미국 정부의 3분의 1을 고객으로 두고 있어서 아주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강할 것 같던 레이시어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더니 2023년 9월부터 영업이익이 급락했습니다. 클라우드와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산업 구조가 변하는 때에 레이시어는 100년 넘는 역사를 지킬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 방산 4천왕 중 하나인 레이시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